자, 대표님과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K방산 그리고 또 우리가 방산산업 지금 바라봐도 좋을지 고인지 스탑인지 홀드일지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고를 좀 외치고 싶고 최근 한 달이었죠. 20거래일간의 주가 동향을 보니까 방산 비포, 지금 하나유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그다음에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한항우. 네. 그래서 좀 대충 한 4개 기업들의 이 한 달 평균 주가가 많게는 한 19% 정도 하락을 좀 했고요. 가장 덜 빠진 게 이제 한국항공우주인데 한 10% 정도 하락을 했어요. 이게 이 부분은 수주에 관련된 모멘텀이 훼손됐는가 또는 2차 수출 계획에 관련된 부정적인 노이즈가 있었는가라는 관점에서 해석했을 때 국내 정치 리스크가 좀 가장 크게 작용을 했고, 두 번째는 국내 정치 리스크가 부각됨과 동시에 이 방산 외교가 오히려 이 향후의 어떤 수주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정책 우려감들이 일부가 좀 반영이 됐는데, 우리가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 확인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 해당되는 어떤 이 외교력과는 좀 다르게 그 영향은 좀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런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우리가 기존에 수주했던 뭐 수주 계약이 뭐 취소되거나 뭐 그 규모가 축소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나타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노이즈는 사실 주가의 어떤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을 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종전 가능성들이 이제 가시화가 된 거예요. 트럼프 집권 이후에 오히려 좀 본격화가 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점보다 조금 더 빠른 시점에 종전이 논의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데 우리가 좀 해당된 메시지를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 우리 돈을 쓰지는 않겠다.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토, 유럽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맞아, 유럽에서 방위비. 그렇죠. 방위비에 관련된 부분들, 무기에 관련된 배치라든가 군사 인력에 관련된 배치 부분들은 이제 나토가 앞으로 좀 주도를 좀 하게 되는 과정인데,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노이즈가 휴전이라고 해서 전쟁이 없는 것인가라는 관점, 오히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던 것처럼 일단 러시아가 주변국에 또 위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마니아라든가 폴란드 같은, 체코 같은 그런 인접 국가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군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있고, 그 이전에는 뭐 군비에 관련된 거의 영향도가 좀 적었던 뭐 스웨덴 같은, 덴마크 같은 그런 나라도 지금 나토 가입에 관련된 부분들, 향후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예 우리가 좀 속단하기 좀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 증강이라는 관점에서 무기 수출 계약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헤즈볼라와의 지금 현재 휴전안으로 인해서 일단 뭐 전쟁은 소강 상태에 좀 접어들었지만 이게 해소가 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부분들과 트럼프 당선이 현재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향후의 어떤 이 상황에 관련돼서 적극적인 어떤 개입을 좀 시사했습니다. 이란의 핵 제조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하면서 필요하면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다. 미군을 중동 지역에 배치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강경한 메시지를 좀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중동 지역의 어떤 정세 불안을 조금 더 가중시킬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확인했던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라크가 뭐 천궁의 도입을 좀 마쳤었죠. 이 부분에 유도미사일 플러스 지상무기의 도입 검토들이 조금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주목을 해본다면, 일단 뭐 수주에 관련된 부분들은 2028년도까지 안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 그리고 폴란드의 추가적인 2차 수출 계약까지는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 뭐 잔여 인도량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12월 안에 뭐 답을 꼭 내야 된다 이런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뭐 내년도 상반기 안에 2차 수출 계약에 관련된 부분들이 한 1분기 안이라도 뭐 결정이 좀 된다면 긍정적인 어떤 수주 성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K방산 관련주들은 뭐 종전 가능성 때문에 하락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 1행정부 때도 주변국들의 방위비가 올라갔던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맥락에서 봤었을 때는 계속되는 수주 소식은 좀 들려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 개별적인 성과를 봐야 돼요. 방산주가 올해 전체적으로 좀 강했고 상반기에 거의 뭐 주도주처럼 부상을 좀 했는데,
이제부터는 선별적인 수주 모멘텀들이 다 그렇네요. 다르다는 거죠. 네. 지상 무기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뭐 유도 미사일 부분들, 그다음에 뭐 우리가 건조함이라든가 잠수함 같은 이제 해상 무기 같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종합적인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일부 사업 부분에 대한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방산 부분에 관련된 사업 경쟁력은 굳건하게 좀 유지된 그리고 여기 관련된 밸류체인을 잘 구성했다는 관점에서 경쟁력 관점의 시너지가 충분히 좀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었고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지금 K2 전차의 추가적인 수출 모멘텀들이 아직 계속 유효합니다. 네. 그러니까 폴란드의 2차 계약이 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폴란드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뭐 루마니아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4차 방위비 증액을 하면 이건 뭐 정권과 상관없이 사실 우리나라 자체도 지금 K2 전차에 관련된 어떤 도입량들을 좀 늘리는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인 어떤 성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과를 좀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수주 상향 가능성들은 아직까지 좀 유효하다는 점.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면 뭐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도 FA 50기죠.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전투기의 어떤 이 기기 판매에 관련된 어떤 수주 협상들 현재 좀 잘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떤 계약 플러스 알파로 신규 수주까지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들이 좀 부각되면서 오늘처럼 뭐 LIG 넥스원이 좀 움직였던 어제처럼 K2 어제처럼 저기 현대 로템이 원래 선별적으로 좀 움직였던 그런 흐름들처럼 앞으로의 어떤 방산주는 전체적인 어떤 수주 기대감들이 좀 같이 가는 것보다 개별적인 수주 성과에 따른 주가의 어떤 수급 희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도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방산주 관련해서의 조정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는 시선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큰 맥락에서 봤을 때 대표님도 동의하시긴 하지만은 그래도 네.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표님의 핵심 키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오늘 한번 풀어보면서 좀 시장 힌트 가져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LIG 넥스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뭐 무기 체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방산이 다 좋다, 모든 수주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다 반영했다 이렇게 보기보다 선별적으로 더욱더 기대 요인들이 좀 큰 종목이지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 기조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확인했던 부분들, 과거의 전쟁과 좀 다른 부분이었죠. 뭐 드론을 통한 어떤 공격이라든가 유도 미사일. 그래서 뭐 중동발 리스크의 경우에는 중거리 미사일이 발사가 되고 이런 요격하는 격추 미사일들이 좀 더 정확도를 좀 더 보이는 대표적으로 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좀 예를 좀 들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눈에서 확인된 군비 증강으로 좀 이어진다면 중동 주변 국가야 특히나 뭐 사우디라든가 이라크 같은 국가들이 유도 미사일에 어떤 공급량들 그래서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천궁2가 뭐 아랍에미리트가 3조 7천억 원 그리고 사우디가 4조 2천억 원 그리고 이라크가 3조 7천억 원에 대한 수주 계약이 이미 좀 체결돼 있어요. 체결됐죠. 그런데 네. 사우디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6조 정도를 더 한대요. 구입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아직 실적으로 좀 연동되는 계약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유도 미사일에 관련된 수요는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어떤 지상 무기라든가 뭐 해상 무기를 좀 도입하기 어려운 그런 뭐 동남아시아 같은 뭐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구축함이라든가 신규적인 어떤 무기 도입의 양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유도 미사일이죠. 이런 부분들을 저는 보면은 사실 뭐 이 정밀 타격이라는 유도 무기의 어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이 네. 방어용 수단도 있고 공격형 수단도 있기 때문에 천궁2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주의 가시성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사실 비공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유도 미사일, 그러니까 배에서 쏘는 미사일입니다. 네. 이 부분이 지난 상반기죠. 미국의 국방부에서 시험 테스트를 마쳤는데 뭐 10발 중에 10발이 모두 다 격추된 그런 내용들은 뭐 사실 뭐 이견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수출 성과로 좀 이어질 텐데 이게 연내에는 좀 불발했지만 트럼프 집권부의 어떤 취임 이후에 방위 예산들이 좀 크게 저는 삭감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도 뭐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이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는 유도 미사일의 어떤 도입을 굳이 미룰 이유는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수출을 하게 된다면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그러니까요. 무기를 파는 그런 성과를 나라가, 좀 네.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LIG 넥스원은 정말로 미국향 수주 소식이
2025년이죠. 내년에는 들려올 것이고 그게 또 엄청난 시장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도 보긴 하더라고요. 현실화 가능성 있다라고 보세요, 대표님? 예, 저는 현실화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미국 국방부가 테스트를 했고 이미? 미국의 주도하에서 같이 성능 검증을 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입을 전제로 진행이 된 점, 그리고 여기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줬던 비공2의 경우에는 저는 12월 달에 대한 도입은 불발됐지만 내년도 빠르면 1분기, 늦어도 한 2분기 안에는 수출 계약으로 좀 이어지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미국의 무기를 좀 팔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요. 부분들. 이 부분이 성과로 좀 입증된다면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유도미사일은 다른 국가들에 대한 도입이 사실 뭐 검증의 관점보다는 오히려 그 우수성을 알아서 좀 홍보해 주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올해 해당되는 수출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 봐야 되는데 LIG 넥스원과 좀 같이 봐야 될 종목이 이제 하나 시스템이죠. 하나 시스템도 그렇죠. 같이 볼까요? LIG 네. 넥스원이 사실 해당된 유도미사일을 많이 팔면 팔수록 여기에 관련된 레이더죠. 유도미사일에 안에 같이 공급되는 이 레이더를 이제 하나 시스템이 이제 같이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전체 이 LIG 넥스원의 총 수주량의 30에서 한 35% 정도를 하나 시스템이 같이 수주로 좀 가져간다. 이렇게 좀 보면 되기 때문에 LIG 넥스원의 수주 성과는 하나 시스템에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IG 넥스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엄청난 호재가 있기도 하고 제가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건 얼마 전에 로봇 기업의 지분 60%를 인수했더라고요. 이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시나리오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대표님? 고스트 로보틱스의 경우는 지난 뭐 한 6월 말 제가 기억하는 6월 말 정도에 이제 인수가 완료가 됐는데 단순하게 인수를 할 때 우리가 고스트 로보틱스의 대표적인 그 로봇 제품 중에 하나가 로봇개. 네. 근데 이게 정찰 임무도 수행할 수 있고 네. 향후에는 살상으로도 좀 개발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드론이 날아가서 미사일을 쏘고 그렇죠. 사람을 공격할 줄은 이번 현대전을 통해서 좀 확인한 것이죠. 네. 그런데 앞으로의 작전 반경 범위는 우리가 과거에 바라봤던 그런 현대전의 양산이 좀 달라지고 있다. 달라지죠. 예, 그렇다면 로봇개가 임무를 수행하고 뭐 지뢰 같은 것이나 폭발물 같은 것들을 탑재한 상태에서 공격형으로 좀 구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LIG 넥스원의 방산과 결합된 이 시너지는 분명히 좀 효과적인 측면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현재는 그런 라인업이 구성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무기로 좀 개발된 성과로 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고스트 로보틱스의 인수는 단순하게 산업용 로봇으로 보기에는 좀 보기보다는 방산용의 어떤 시너지가 조금 더 좀 극명하게 좀 나타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측면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요, 대표님. 실제로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그죠? 사람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죠. 그죠? 이제는 그런 게 더욱더 무서워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기면 스스로 사고를 하고 스스로 무기를 장착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시대가 네. 올까 봐 저도 사실은 좀 걱정이 좀 되는데 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까지 가려면 앞으로는 한 50년 더 걸리지 네,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좀 보고 싶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